이거는 우리 프로그램 동산 멤버님이시죠. 클라우드 동사님이 보내주셨고, 주제 이거예요. 2025년 소프트웨어 재택 개발자를 위한 탑 10 기술가 연봉입니다. 참고로 이 팀원이 외국 분이시라서 외국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연봉 같은 것도 나와 있는데 연봉이 상당히 높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거 자료 봤는데 처음 보는 언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진짜 많다 싶은 건데, 우선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여기 보면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고용시장, 그래서 어떤 스킬들이 필요할까라는 건데, 이거 자료는 제가 이런 거를 다 모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잡스코파일럿.ai라는 들어가 보니까 뭐 채용 관련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여기로부터 자료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출전은 이렇게 남겨놨는데,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따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거기 CTO이신가 봐요. 이분이 요즘 고용시장이 진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나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 정말 많이 불안해하죠. 지금 요즘 신입 개발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만 개가 넘는 채용 공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가장 수요가 많은 기술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추출을 했대요. 저분이 쓴 컬럼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채용 관련 사이트에서 약 40만 개의 채용 공고 스크래핑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이트가 있으면 사이트에 채용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긁어왔다는 겁니다. 컴퓨터로. 그리고 이번 주에 새롭게 등록된 채용 공고 약 25만 개 추출을 했다고 해요. 최근 거 가지고 했나 봐요. 그리고 현장 근무는 걸러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재택 관련된 그 글이니까 걸러내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화면 전환을 하고, 이제 잘 보이네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된 채용만 필터링을 또 했대요. 소프트웨어 말고도 많은 직종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종 필터링된 약 6만 개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재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상위 10개의 기술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6만 개 중에 10개를 뽑은 거네요. 그러면은 우선 이것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 채용 공고에 가장 자주 나오는 기술 10개.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기 전에 1등과 꼴등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면서요. 우선은 뒤에서부터 쭉 볼 건데요. 어느 정도 좀 1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은 대부분 예측하실 것 같고, 그 외에는 애매하죠. 참고로 우리가 자료 만들어준 팀원이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 기준입니다. 이거 국내 기준이 아니에요. 외국 기준이에요. 처음부터 보죠. 우선 10위. 10위는 노드.js 7.45%래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채용 공고에 7.45%. 이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추가로 같이 묶어서, 이 중에 다 전부 다가 아니라요, 몇 개를 묶어서 같이 채용을 원하는 그런 기술 스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드.js는 참고로 프로그래머사는 코딩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거면은 중간중간 설명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서버 만드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겁니다. 서버는 어디서든 다 쓰니까 10이고, 노드 이거 처음 딱 나왔을 때 이거 뜨냐 마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엄청 떴죠. 그리고 9위가 타입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 제가 많이 씁니다. 저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 노드 많이 쓰고 타입스크립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나란히 있으니까 뭔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와 함께 가장 자주 요구되는 기술은 자바, 리액트, SQ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 만들 때 사용되는 언어들 위주로 같이 많이 뽑혀 있네요. SQL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쓰는 언어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8위 쿠버네티스. 이거는 제가 안 써봤는데 이거 아마 컴퓨터 클라우딩 성능 업 시키거나 그럴 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채용 공고에 9.6점, 엄청 높네요 이거. 이 기술은 도커랑 아마존 웹 서비스, 파이썬 이런 거랑 묶어서 같이 기술 실택을 원하나 봐요. 같이 묶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커도 컴퓨팅 파워 관련돼서, 제가 이거 도커를 회사에 쓸 때 슈퍼컴퓨터 활용하려고 그 공간 나눌 때 이 도커 기능을 썼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도커가 같은 도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도커도 정말 많이 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7위. 자바스크립트, 역시 자바스크립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같이 요구되는 거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쌍이에요. 거의 쌍입니다.
여기 약간 콜라와 햄버거 같은 느낌이에요.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Node.js도 웬만하면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 스택이 묶여 있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최근에는 과거만큼 시장을 지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엄청 높았거든요, 순위가요. 그래서 요즘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도커도 뭐 컴퓨터 파워를 위해서 쓰는 건데 역시 아까 전에 봤던 쿠버네티스랑 연결되어 있고, 파이썬에서도 주로 많이 쓰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자바, 도커는 웬만하면 거의 다 쓰기 때문에 해도 되고, 그리고 오이, 리액트. 리액트는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그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체용 공고의 12.54%나 차지하고 있고, 역시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면은 요구되는 기술 스택들과, 그쵸, 기술 스택들과 항상 묶여 있어요. 그냥 누가 순위가 앞에 있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항상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5위, 4위는 자바. 그래도 아직까지 4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한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와 함께 자주 요구되는 기술은 파이썬, 아마존 웹 서비스, SQL.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붙겠고, 뭐 쿠버네티스와 고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자, 아마존 웹 서비스. 이거는 거의 컴퓨터 파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필수죠. 필수입니다, 이거. 물론 저는 GCP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서버 담당하는 팀원은 뭐 아마존을 좀 프로젝트 할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67.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랑 자주 사용되는 거는 뭐 쿠버네티스랑 도커는 거의 필수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파이썬도 많이 쓰고, 자바, SQL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QL, 이거 DB에 관련된 언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함께 자주 요구되는 기술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렇죠. 클라우딩에서 올려가지고 설계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뭔가 데이터 구성할 때 SQL 언어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자바, 자바스크립트, 쿠버네티스 항상 엮여 있네요. 그냥 다 끼리끼리 노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언어들이 너 둘이 엮여 있냐, 어떻게 엮여 있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순위권, 상위권 안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엮여 있네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기술 스택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 대망의 1위는 뭔지 알 것 같나요? 대망의 1위는 저는 이거 자료 처음 받았을 때 예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이거는 저희가 파이썬으로 자료 많이 만들잖아요. 항상 앞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앞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API 쓰면 매매법 해킹 당하나요? 해킹 안 당합니다. 어차피 내 컴퓨터에만 쓸 거잖아요. 내 컴퓨터가 해킹 안 당하면 돼요. 자,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이썬. 파이썬 좋습니다. 지금 제가 금융 프로그램 하는 것도 다 파이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AI부터 클라우드, 그리고 원격 제어 뭐 여러 가지 들어갈 텐데, 이거 거의 다 파이썬입니다. 거의 다. 90% 이상 다 파이썬이에요. 다행입니다. 1등이라서. 내가 5년 전에 유튜브 만들었을 때 파이썬으로 먼저 시작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파이썬이 정말 많이 쓰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마존, 자바나 파이썬을 같이 쓰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기술 스택 중에 원한다고 하니까 같이 묶어두면 좋을 것 같고, 쿠버네티스 도커는 뭐 거의 이제 필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채용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재택근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술로는 지금 순위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 기준이죠. 해외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많이 씁니다.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 자, 이번에는 저런 기술들이 있구나. 그럼 저렇게 기술 스택들 잘 내가 조사를 해서 한번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취업할 때 유리하게 써야겠구나. 이런 분석 자료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AI 붐이나 클라우딩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백엔드 기반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몸값도 많이 올라가고 몇 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번에는 연봉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참고로 이것도 해외 기준이에요. 나중에는 국내 기준도 있으면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이거 자료 데이터 분석하신 분이 해외 CTO라서 그래서 그분 컬럼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해외 기준이에요. 파이썬도 백엔드로 맞아요. 파이썬 자체도 지금 기술 개발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백엔드로도 좀 쓰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홈페이지 만들고 막 서버 올리고 하시는 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금융 자동화 만들고 파이썬으로 대부분 만드니까 만들고 금융 자동화
이제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하지 않고 파이썬 내에도 파이썬 자체에서도 그냥 라이브를 설치해서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료로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홈페이지 바로 같은 파이썬이니까 연동해서 세팅해서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받아서 봤고요. 커뮤니티 회원분이 저 사이트 만들었어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해서 비밀번호랑 아이디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쳐서 들어가니까 본인의 분석한 자료들을 엄청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그리고 지인분들한테 공유하면서 같이 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번에 연봉 기준.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는 상위 10이에요. 상위 10. 그래서 연봉이 정말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우선 11억건 이하는 없어요. 상위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3분의 1 정도는 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때 2,4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최상의 10위권만 표시해놨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은 6천만 원 이상의 이제 같이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영어 공부하고 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갈 때 이 기술 스택을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10위권부터 잠깐 볼게요. 스파크 이거 참고로 제가 처음 보는 언어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연봉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유명한 언어들만 다뤘구나. 보면은 여기 써놨죠. 본 연봉을 지급하는 채용 공고에서 스파크 태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막 있잖아요. 있고 필요한 기술 스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채용 공고 시에 난 얼마를 주겠다. 급여가 적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수만 건을 모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기술을 가졌을 때 받는 급여를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딱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우선은 평균 연봉이 19만 8천 달러 정도 되네요. 얼마죠? 2억 7천? 여기 써놨네요. 2억 7천. 이 정도 되고 정말 높죠. 상위 그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기업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 실력 있어가지고 인정받은 사람들 수준으로 볼 수 있겠죠. 최대 연봉이 이 정도입니다. 최대 연봉이 거의 2배죠? 2배예요. 근데 일단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수치화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온 거고, 저분 컬럼이 쓰여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에서 채용할 때, 그 회사 이름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써놨어요, 일부러요. 채용을 할 때는 이 정도의 급여를 평균적으로 잡아놨다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 스파크 처음 들어보죠? 클로저.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저도 이 언어 좀 처음 봤거든요. 그 자바 가상 머신과 그리고 런타임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상에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리스프 언어들과 같이 클로저는 코드를 데이터로 취급하며 정교한 매크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여기 어렵죠? 그래서 클로저 쓰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 중요한 거는 한번 이거 급여를 보면은 우선은 9위라서 연봉은 더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채용에서 보면은 9만 5천이니까 1억 2천, 2, 3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해외 기준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래서 5천, 6천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택을 원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해외 기준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유명한 언어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을 완전 딥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또 많지가 않잖아요. 공급 대비 수요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좀 높게 측정해서 좀 채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앞에 봤을 때 좀 앞으로 유망한 기술 스택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언어들이 속해 있는데 급여로 따졌을 때는 지금 처음 보는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스켈은 표현력이 좋고 코드가 간결하며 알고리즘의 구현이 직관적이고 부작용이 없고 동시성이 보장되는 건 좋은데 애초에 함수형 언어구나. 함수형 언어라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체계가 너무나 달라서 익숙해지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니까 한 말 그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함수형 언어가 유동적이지 않아요. 데이터를 내가 뭔가 나중에 수정하거나 바꾼다고 했을 때 함수형 언어는 그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코드 자체를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언어고 이거 같은 거 급여가 높아요. 여기 나와 있죠. 2억 8,200 정도고 평균 연봉이. 근데 특정 회사 채용을 보면은 120, 12,000
12,000달러, 12,012만 달러 정도 되죠. 12만 달러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뭐지? 아무래도 그거 같네요. 연봉이 정말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 연봉 값들이 좀 높아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채용할 때를 보면은 이 정도 금액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하스캐는 이 정도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또 해외 나가서 웨어버리드 해오면은 되게 좀 좋잖아요. 한국에도 좋고 하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한번 이직을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정말 많이 주네요. 자, 그리고 호텔, 좀 아는 거 나왔네요. 아는 거 나왔어요. 2억 8,600 정도 되고, 특정 회사 채용은 그래도 높네요. 높네요. 그래서 이거는 17만 달러 정도 되고, 코틀린은 참고로 자바 기반의 언어이며 안드로이드 개발로도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바 기반이면 자바 가상 머신 위주로다가 코드가 동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도 유명한데 제가 안 써봐가지고 이것도 많이 봤네요. 이거 2억 8,900이네요. 클라우드 백엔드 개발 언어로 구글, 드랍박스, 우버에서 사용하기로 유명함. 그래서 실제적으로 받는 급여는 일단 최저로 대부분 채용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AI 때문에 특히 이 개발 몸값이 계속 줄어드는 거라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약간 개발자들 갈아 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는 그렇게 막 세지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보통 해외에서 만약에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3천? 4천 정도로 좀 비교해서 보면은 적합하려나요? 해외를 취업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2,400 정도 받는 개발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입 때 들어가서 최대한 갈고 닦아서 몸값을 올려서 이직하는 그 루트를 많이 밟죠. 이렇게 해서 막 3천, 4천 계속 올려가는 거.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고, 계속 볼게요. 그리고 5위 스칼라, 그리고 2억 9천 많이 받네요. 스칼라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빅데이터 처리에 주로 사용을 한다. 좀 짬뽕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건 특정 회사 채용이 근데 이거 최대 연봉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엄청 많이 받네요. 그래서 일단은 14만 달러 정도 되니까 1억 7천 좀 되나요? 1억 8천? 그래서 많이 받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부럽습니다. 러스트도 유명하죠. 빠른 처리 성능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웹과 서버 개발에 주로 사용. 이것도 격차 많이 나네요. 특정 회사 채용 보면은 이것도 비슷하네요. 근데요, 비슷해요. 그렇죠? 특정 회사 채용에서는 다 비슷하고 그냥 격차 차이네요. 이거는 격차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격차가 좀 많고, 실력이 좋은 사람 정말 좋고 그만이 사람은 진짜 좀 낮고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텐서플로우, 이것도 유명하죠. 딥러닝 모델 설계 학습, 배포에 주로 사용되고 인공지능이 핫해서 최대 연봉이 지금 높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만 달러 정도 되고, 근데 그게 있죠. 이게 진입장벽이 좁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좁아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최저 금액으로도 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스플로어가 마찬가지죠. 정말 뛰어난 기술자들만 모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AI 기반 시스템이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려는 사람 많은데 정말 저 높은 연봉으로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다방면으로 유명한 언어들은 어디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채용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좀 라이트하다? 좀 가벼운 거고, 이런 특정 AI 모델 설계에 필요한 이런 프레임워크나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는 것만큼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빡세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높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이터치, 이거는 메타에서 개발한 파이썬 친화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며 유연성과 직관성이 뛰어나다고 해요. 이것은 이것도 격차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최저부터가 많이 주네요. 이거 배워두면은 좀 쏠쏠하겠는데요. 이거 많이 줍니다. 이거 언어마다 급여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베리로그인가요? 이거 뭐죠? 베리로그? 처음 보는 언어들 많아요. 이거 엄청 많이 줘요. 하드웨어 기술 언어로 디지털 회로를 설계, 시뮬레이션, 구현 등을 돕는 언어로 칩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 약간 뭔가 칩 만들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일단은 높은데 특정 회사 채용 금액은 그렇게 막 높진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차이들이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용 공고 데이터 분석 결과와 실제 채용 급여와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면은 높은 급여를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라도 마스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막 쓰는 것보다 아까 전에 어느
핵심 기술이 있고 그거에 연관된 필요 스탯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 기술이라도 일단 마스터를 완벽하게 하고 연관된 스택 언어들을 같이 좀 부가적으로 배워두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개발자 요즘에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AI까지 또 붐이 돼가지고 저 기술 스택들 자체가 AI나 뭐 클라우딩, 서버 쪽 기술 스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아무튼 이거는 좀 해외 사례를 가져온 거라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쭉 하고 오길 잘했다. 파이썬으로 앞으로 자료 많이 올리겠습니다.